그럼 저부터 일단 하시면 저부터 설명하고 이렇게 할까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롬나드에서 선생님들을 모시고 영상을 제작한 지가 이번이 4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4번째 영상은 디자이너로서, 아티스트로서의 경험한 것을 좀 담아보면서 디자인과 아트의 차이점이 뭔지, 또 어떤 부분은 서로 공통 분모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두 분이 사실 이제 디자이너로서 이제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회화 작가로서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그 각자의 영역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뭐 대학에서도 이제 과가 전공이 다 나눠져 있고, 분명히 나눠져 있고, 이 하는 일도 굉장히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일의 프로세스라든가 어떤 방식적인 부분이, 아니면 뭐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이나 철학 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다른지 좀 한번 장기하 선생님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사실은 요새는 그 디자인과 아트의 어떤 영역의 구분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모호하고 워낙에 영역을 넘나드는 것도 많기 때문에 꼭 구분 지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디자인의 프로세스상 봤을 때, 그러니까 특히나 디자인마다도 조금 그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네. 출발점은 아트와는 조금 다른 디자인적인 가장 큰 어떤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가 뭐 제 생각에는 어쨌든 목적성 그리고 기능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몸으로 체험했을 때 그게 불편하다고 느껴지면 사람들이 이제 그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게 반감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클레임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클레임. 이렇게 다치거나 이러는 경우도 생기면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거기에 이제 미학적인 요소, 아름다워야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봤을 때 또 새롭게 보여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아트하고의 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시작점이, 그리고 꼭 지켜져야 하는 게 있다,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정환 선생님은 아티스트로서 계속 행보를 하고 계신데, 그런 점에서 이제 작업하시면서 느끼는 이 영역은 어떠한 영역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보면은 디자인이랑 예술 뭐 이렇게 다 같은 미술을 뿌리에 두고 있지만 약간 이 어떤 처음부터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그런 거가 있는데, 처음 디자인은 이제 어떤 기능이나 그 사용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잖아요. 이 사용자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술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메시지를 어떻게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것이 같이 이렇게 호응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 많이 고려하다기보다는 예술가가 생각하는 생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이 내 메시지를 어떻게 공감을 일으킬 것인가, 그리고 미적인 부분도 이제 예쁘고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이제 약간 추한 것도 같이 이제 예술 쪽에서 보면은 좀 시사하는 바가, 그러니까 그것도 예술이라고 꼭 예쁘고 이런 게 아니라 보기 불편해도 그거를 예술로서 뭔가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이 내주는 그런 그 메시지가 확실하면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 이제 좋은 작품이다. 자, 그러면 지금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요즘은 뭐 크로스오버, 또 이제 몇 년 전까지 계속 등장하는 게 융합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영역의 파괴라는 건 사실 많이 있었는데, 뭐 회화와 조고소의 조각의 영역의 파괴라든가 이런 것들이 콜라주 기법 들어오면서 예술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파격을 일으키면서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게 아주 옛날 얘기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래서 영역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그때도 많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라는 이런 분명한 사회적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아트라는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작가의 철학을 전달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목적성을 가진 부분이
약간은 모호해지는, 영역이 모호해지는 듯한 부분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으로 나온 제품이 보면 실용적인 것보다는 또 그렇지 않으면서 사람들한테 또 즐거움을 주거나 뭐 어떤 다른 요소를 주는 것들도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러한 그 영역이 어떻게 크로스오버 되고 어떤 공통점을 가져오길래 이렇게 되나,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장기현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특히 장기현 선생님이 이제 대학원 시절에 하셨던 그 디자인 부분이 포이틱 디자인이라고 해서 시적 디자인이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네. 시적인 디자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 산업 디자인에서 항상 이제 강조를 하는 기능을 충족해야 된다. 이거에서 이거를 좀 탈 기능, 어떻게 보면 탈 유틸리티 이런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디자인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디자인의 흐름에 있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이렇게 디자인도 전시장에서, 디자인 제품도 전시장에서 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 그래서 되게 디자인을 유희적으로 풀거나 좀 이게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좀 새로운 디자인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방법론적인 그런 접근으로서 좀 새롭게 부각되고 있었을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적인 디자인,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포이트리라고 이름을 지었었거든요. 네. 산업적으로 봤을 때 시적인 부분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그거를 방법적으로 본다면, 제가 의자를 디자인을 했는데 의자를 사람들이 앉는 용도로만 쓰지 않는다. 그런 거에서도 좀 이제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에다가 빨래를 넣기도 하고, 의자에다가 뭐 이렇게 끌어다가 뭐 밥을 먹기도 하고, 막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뭐 책을 쌓아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들로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목적이랑은 다르게 사람들은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또 재밌는 요소들을 찾을 수 있었고, 시라는 거는 언어의 유희를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자이거나 제품 이런 컵이거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지만 어쨌든 심볼릭하게 컵은 그래 이렇게 생겼어, 의자는 이렇게 생겼어 하는 어떤 심볼릭한 언어로서 소통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통상 생각하는 이 심볼릭한 형상에서 조금 변화를 준다면 또 새롭게 디자인을 할 수 있고 접근이 새로워진다라는 어떤 방법론, 디자인에서의 어떤 창의적 요소로서 선택을 할 방법론적으로 생각하신 거네요.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가져야 될 기능 중에 하나를 새로운 영역의 기능,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주는 유희의 기능도 같이 넣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영역에 이제 장기현 선생님이 하셨던 그런 어떤 디자인 작업들이 좀 맞닥뜨려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정아 선생님은 이제 아티스트로서 이제 회화 작업을 하시는데 그 설치 미술처럼 이렇게 예전에 보면 이렇게 바위처럼 생긴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 전시에서도 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놓아두고 공간에서 어딘가요? 석촌호수 주변에 있었나요? 그런 걸 하면서 관객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를 그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하고 같이 작품이 놓여지면서 의도하신 바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러면서 어떤 단순히 우리가 어디 액자에 갇혀있는 어떤 작품을 보는 것과 달리 그러한 목적성을 가진 작품들은 또 다른 하나의 공공 미술, 공공 디자인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영역의 어떤 작품들이 뭐 대략적으로 선생님이 경험하시는 것들이나 직접 하셨던 것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때 석촌호수에서 했던 이제 공공미술 송파구에서 의뢰를 하셔가지고 했던 건데,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이제 꼭 해야 하는 어떤 프로젝트들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또 그런 거를, 아니면 국민들한테 비교를 하자면 윈스터 조각 페스티벌이라고 10년에 한 번씩 프로젝트예요. 윈스터
스컬처 프로젝트 그건데 그 민스터라는 도시 독일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거를 이제 추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작품이 조용하게 진짜 그 사이에 조용하게 놓여 있는 거예요. 특히나 3D지만 이게 바운더리가 있어서 접근하지 못하면 3D는 괜찮은데 조형물은 맞아요. 괜찮은데 이거를 사람들이 정말 사용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만질 수 있고. 알기 시작하고 만질 수 있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말로 그 디자인적인 디자인 제품으로서의 기능도 완벽해야 되는 아트여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호텔 안에서 관리자의 입장이 그때는 되는데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 아트가 어떤 조형물이 너무 뾰족해서 혹시나 아이들이나 고객이 다치면 안 되고 또 이게 뭐 외부에 놓여졌는데 녹이 슬면 안 되고 그렇죠. 네, 뭐 미끄러져서 그래서 다치면 안 되고 디자인에서 네, 미끄러져서 다치면 안 되고 네. 또 보기에도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보기에도 다 네, 갖춰야 되는 제품 개발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완성도를 끌어내야지만 가능하지 맞아요. 않을까 싶은 선생님 이 부분에서 선생님께 만약에 네. 선생님 작업을 네. 이제 오랫동안 네. 어느 한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가지고 있고 싶고 네. 계속 선생님 작품이 쓰여진다. 네. 네, 그렇게 된다면 네. 선생님이 의도한 거랑 다르게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사용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서 변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수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변형. 변형이라는 변형. 변형은 어떻게 보면 디벨롭? 우리는 이제 우리는 디벨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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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야. 의도한 바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게 그 정확한 형태에서의 정확한 메시지가 정말 이렇게 딱 해야 내가 원하는 그런 거를 전달할 수 있다는 확실한 그게 강하면 절대 안 바꾸겠지만 그게 유동적 이렇게 그런 거보다는 다른 어떤 걸로 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예술을 약간 그쪽에서는 한 발 좀 이렇게 타협을 해주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네. 이 고집을 그렇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전은 제가 해보니까 이게 확실히 실전하고 되게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갔을 때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현장을 반영을 어쨌든 만약에 특히 이런 조형물이 되었을 때는 현장을 반영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현장 만약에 이게 공공미술 정말 큰 그 마을을 이제 대표하는 어떤 그런 큰 거라면 그 마을 주민들의 어떤 생각까지도 심지어 이게 감독하고 똑같은 거더라고요. 예술 어쨌든 예술 감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그것까지 다 이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용적인 이거 한도 끝도 없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적인 부분도 가장 큰 것 같아요. 비용. 이제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잖아요. 구가 생산한다 그러면 나의 아트를 선택했지만 그 구에 살려는 목적이 그런 야외에서 네. 그런 사람들이 비우면 그런 비용까지도 사실은 계산을 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네. 저도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네. 거의 많이 손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영역이 계속해서 이제 서로 섞이고 새롭게 또 탄생하는 어떤 결과물들이 사람들한테는 신선하게 와닿는 거는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아티스트로서 또는 디자이너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재료에 대한 탐구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떠한 목적성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전달할 메시지인가를 계속 연구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그 고민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부분도 동일하게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